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정세,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너무나 판박이처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국제정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냐. 베네수엘라 정말 참 한때는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왜 제가 이런 주제를 도입했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2019년 1월 21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쿠데타 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마두로 대통령의 실정에 반발한 군인 27명이 무장을 하고 카라카스 시내에서 대통령궁 공격을 모의했으나 출동한 진압부대에 의해서 전원 체포된 사건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뭐 대단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군인들이 몇 명의 군인들이 욱해가지고 이제 무기고를 탈취해서 이제 대통령을 뭐 잡으러 가자 해서 이제 대통령 궁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가다가 당연히 소수고 또 경무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출동한 진압부대에 의해서 신속하게 전원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쿠데타 모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크게 뭐 옳은 모의도 아니고 뭐 그러다가 말은 어떤 좀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좀 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그만큼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내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거든요. 베네수엘라 지금 뭐 인플레 어마어마한 거 지금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국내 정세까지 지금 뭐 위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과 현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서로 이제 내가 최고 지도자다 하고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거의 그 나라가 지금 거의 공중에 지금 붕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럼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베네수엘라 GDP는 1980년대 사상 최고의 호황과 번영을 구가하면서 남미에서 GDP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유가 폭락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악재에 의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우고 차베스 중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이 군인이었는데 뭐 대단히 높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중령이었어요. 차베스 중령이 쿠데타를 실행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갔고, 그렇지만 차베스가 그때 감옥에 갈 때 내 부하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의리 있어 보이는 남자들 조금 뭐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에게 열광을 하게 된 것이죠. 멋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창당을 하고 이제 하다가 결국 1998년도에 쿠데타를 실패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의회를 축소하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면은 잔소리 해대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의회를 축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또 권한을 확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차베스는 고유가를 활용한 석유 생산 확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사실 석유값,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후반에 99년, 뭐 98년 이럴 때 기름값 상당히 비쌌고 2000년대 초반, 즉 2010년 되기 전까지도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제 기억에도 한 7년, 8년, 9년 이럴 때 기름값이 1리터에 한 1,900원, 2,000원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름값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이 뭐 기름을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확대했죠. 어떻게 했냐? 무상복지, 그리고 무상의료, 실업급여 확대, 또 최저임금 급상승, 그리고 저가주택 공급, 여기는 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저가주택 공급, 그리고 공무원 채용 확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이 복지 정책을 아주 그냥 확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으니까 국민들이 일 안 해도 뭐 다 먹고 살게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제를 종신 가능한 대통령제를 도입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삼권 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2014년 미국의 셰일 오일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하면서 그때부터 유가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경제 위기가 가속화됐죠. 그러면서 지금 2018년도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0만 %, 그리고 최저임금은 3,00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3,000% 상승이면은 30배가 올랐다는 것인데, 최저임금만 1년 만에. 그런데 물가가 100만 %가 올랐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거지에 가깝게 못 살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한 3, 40년의 역사를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남미 최고의 부국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가 많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 또 마트에 가도 먹을 것이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정권이 연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차베스의 뒤를 이어서 마두로가 또 당선이 되는데, 다 초록이동색 그 나물의 그 밥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냐? 그것은 철저하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활용한 그런 정책 선전술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북한하고 비슷한 것이죠.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70년 동안 지금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네수엘라도 이 차베스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통령인 마두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차베스도 또 그렇게 했었어요.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양키 고홈. 여기도 양키 고홈. 뭐 이렇게 해서 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제 데모예요. 즉 정부 주도의 데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당연히 일자리가 없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워낙 많이 주니까 일을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일당을 주고 또 데모를 시킵니다. 데모를, 어떤 데모를 시키냐? 바로 반미 데모, 이것들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미국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미국만 아니면 불과 몇 년 전처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시켜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권을 차베스, 마두로 이렇게 정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 자,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자, 여기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배고픈 베네수엘라, 쓰레기통을 뒤져서 연명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됐죠. 또 여기 보시면 개처럼 쫓겨났다.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하다. 또 여기는 또 아주머니는 또 아기를 안고, 우리는 먹을 음식이 필요해요.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이 나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죽으라는 건가요?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 올해 물가 상승률 100만 % 전망된다. IMF의 전망이었죠.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불과 몇 년 만에 나라가 절단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희한하게도 어떤 나라들과 그 친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최근의 일입니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차베스 대통령인데 2007년이에요. 이란도 이제 이 반미 국가인데 석유가 많이 나니까 현찰이 많죠. 당시에는. 이때는 이제 2007년도 상황인데, 이때는 미국의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제대로 작동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20억 불 규모의 반미 펀드를 조성을 해서 미국에 반대한 나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반미 펀드를 이란과 같이 차베스가 조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죠.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또 쿠바와 반미 연합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보던 사람이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어요.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나라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북한하고 친한 이란, 그리고 쿠바입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아주 그런 뭐 동맹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외교 관계, 그리고 협력 강화,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에다가 전략 폭격기 2대를 보냈던 적도 있었죠. 그럴 정도로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어디 퍼뜩 떠오르는 나라 없습니까? 우리나라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 보니까. 자, 국제사회는 지금 극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반대해서 지금 이 젊은 사람이 과이도라는 사람인데, 후안 과이도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도 뭐 36살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나토, EU는 이 후안 과이도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최고 지도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길을 지지한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 푸틴 이런 러시아와 중국은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베네수엘라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그 베네수엘라의 최고 지도자 옹립을 놓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국제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이 후안 과이도라는 사람은 36살인데 정말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역량이 뛰어나서 국회의장이 된 게 아니고, 이 마두로가 자기가 이제 다 장악하기 위해서 야당의 또는 또 다수당의 당수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을 전부 다가 감옥에 다 넣다 보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됐는데 어쨌든 이 젊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버린 겁니다. 왜? 자기보다 선수 높은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둬버렸으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국회의장이 됐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 국회의장 국민이 뽑았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이제 과이도가 내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끌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두로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뭐 그 굉장히 어떤 상황으로 충돌이 될지 아주 그런 모호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방 세계와 이 사회주의 세계가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이죠. 공무원 뭐 늘리고 무상복지 확대하고 무상의료다 뭐 온갖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공무원, 공공기관 급격히 비대화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숫자가 우리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또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된 데는 이 차베스가 엑스모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를 때려잡고 그냥 몰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가 나가고 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또 기업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석유 외에는 생산할 이 GDP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마땅한 수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른 어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제조업하는 회사들이 안 들어오고 안 하는 것이죠. 또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일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석유 팔아서 돈을 주니까요. 그런데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자, 우리도 지금 삼성이다 뭐다 하면서 기업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을 하겠다는 사람 나옵니까? 안 하죠. 제조업이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할 텐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다량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텐데 제조업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제가 경제 전문가, 노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조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 나가버리겠다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면 국빈 대우를 해주는데 여기 있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삼성 회장을, 삼성 총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이
베트남에 갔더니 거의 뭐 그 삼성 회사를 위해서 고속도로 놔주겠다, 도로를 다 깔아주겠다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이 어느 지역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도로 좀 넓어져야 회사를 공장을 좀 짓겠는데, 도로 그 지자체에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가는 거예요. 일단 인건비 싸죠, 대우 잘해주죠, 세금 매년 동안 안 받겠다고 그러죠. 여기는 세금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좀 뺏으려고 눈이 벌건데 누가 여기서 지금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최저임금 급상승합니다. 자영업자들,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영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정책을 꾸며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자영업자들 말입니다. 집세, 전세금 그런 것들 다 까먹고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세금 다 까먹고 완전히 빌털터리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려주면은 다 잘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전부 이제 못 살게 되는 것이죠.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십 조를 어디에다 썼다 이런 이야기들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미 확산,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 이런 것들이 오고 있죠. 그러면서 친북방 정책입니다. 신북방 정책이 아니고 친북방 정책. 예, 북방 나라들하고 친한 친북방 정책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 야, 이거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 조선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 받는, 또는 국호를 하사받는 딱 그런 멘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중국몽이 뭡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군사적 대국, 경제적 대국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게 중국몽 아닙니까? 그걸 함께 하겠다. 아, 참 기가 찹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너희도 따라와라 라고 죽은 차베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 보십시오. 쓰레기통 뒤져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방 따라갑니다 라고 박수치는 것 같아요. 왜?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하고 똑같이 무차별적인 포퓰리즘적인 복지, 그리고 기업을 못살게 굴어서 기업이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공공부문, 이 공무원 일자리 확대, 공무원을 아주 많이 뽑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과 또 커뮤니티를 또 갖습니다. 그게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거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런 나라들, 그리고 북한입니다. 김영남이가 갔으니까 북한, 이런 나라들과 우리 지금 중국몽 함께 꾸겠다,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북한하고 이란하고 그 친한 이란, 그 이란이 지금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 자, 마두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젊은 새 지도자를 표방하고 있는 과이두 옆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과 EU, 나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서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두로, 차베스 옆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그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이야 아직 마치 2010년, 2008년, 2009년 이때의 베네수엘라처럼 아직은 모르죠. 왜? 지금도 기름이 팔리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베네수엘라도.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베네수엘라는 불과 또 몇 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될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조업, 기업 경시하고 무차별적으로 포퓰리즘 복지 확대하고 공무원들 많이 뽑고,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일자리 확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뭐로 막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는 뭐 여기 이 동네는 무슨 당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정책, 나하고 맞는 정책이 어디냐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자신의 참정권 행사하는 그런 선진 국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